총체적으로 실패했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까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다 속여도 저 자신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절대 거짓말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고 막 강박적으로 듣고 살아서 그 벽을 깨뜨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6개월 이제 인도에서 3개월, 동남아, 중국까지 6개월 정말 정신없이 저를 찾으러 다녀. 그것도 그 앞에 직장 생활을 할 때처럼 그 습 그대로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찾아다녔거든요. 저는 특별하게 근데 이렇게 막 늘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과연 뭘 좋아하는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늘 이런 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어떻게 보면 대학도 가고 그냥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냥 이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가장 아쉽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20대에 가장 늙었었어. 내가 20대에 가장 늙었었거든요. 정신적으로나 몸으로. 너무 그러니까 상을 다 한 것 같은 느낌? 맞아. 20대에. 맞아. 난 19에 30대 젊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 나이 되니까 나는 근데 철이 없어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건 뭐냐면 이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치도 괜찮다라는 거를 받아들였어요. 이런 설레임, 호기심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좀 철이 덜 든 그런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게 행복하고요. 나누면서 점점 사람다운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나.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그날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냐 하고. 그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 150원인가? 이게 밀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호출에 이렇게 호명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지고 오래요. 그 수업하는 시간에. 그래서 유곡에서 독자를 지나서 그 밑에가 저희 집 하나만 따로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 3학년짜리가 걸어온 거예요. 새벽 6시에 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거기는 막 나라에서 정식으로 그런 학교가 아니라서 막 때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맞으면서 공부 빡세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인생의 전환기였던 게 그때 이제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그 전까지는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공부하면 운동하면 돼.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영 적응에도 안 맞고 그 뭐 해도 성적도 안 나오고 하니까 그때 대학 때 뭔가 또 다른 전환기, 또 방황? 그 나중에 되니까 그런 방황들이 어떻게 보면 또 약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신천 시내에서 처음으로 체류탄이라는 걸 한번 맡아보고 그러고 나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해보고 그다음에 교실에 앉아갖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냐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교문밖에까지 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 하나마디 한번 쓱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시드니로 떠나버렸어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네, 이대로 이제 헤어지나 보다 했는데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너 해서 연락처를 받아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여기도 원래 진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요 제 이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좋아했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응가하면 굉장히 아직도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어쨌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인데 지금 제가 아이가 4살이어서 엄청 열심히 지금 기저귀를 떼느라고 훈련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생에서 내가 응가, 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있었나. 정말 조금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제 노보단에 있으니까 3일은 노보단에 있으면 3일은 제가 육아를 다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커갈수록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빠가 3일은 제가 이제 완전 주말 부부가 돼버렸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삐끗거린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신혼여행 갈 때부터 이제 삐끗거렸는데 그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한데 신혼 때부터 계속 이제 힘들었던 삶이 이제 그 7년 동안 계속 그 바닥 어디가 바닥인가
계속 내려가던가 바닥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그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 못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순간 뭘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내가 준비하는 단계구나. 나의 그 장례식과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단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람이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니까 그냥 연세가 드시면 이게 순간순간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 달 상간에 이렇게 확 이렇게 무너지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우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진짜 몸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1시 반인데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책이 제 얼굴을 덮었어요. 그래서 책이 떨어지는 소리에 듣고 놀래서 이렇게 책 집으려 보니까 엄마가 저를 보면서 저를 향해서 이미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들을 제가 막 찾아가서 딱 봤을 때 그때 그 모습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는 짜장면을 짜파게티인가 그걸 먹다가 짜장면을 잔뜩 묻혀가지고 TV를 보다가 이제 TV 막 보고 그런 거 하면 공부하라고 혼나기도 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아빠 보고 그 웃어주려고. 제가 느끼기에 저 여자애가 오늘을 못 넘기겠구나라는 게 저는 그게 읽혔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러니까 이 두 모녀는 지금 이 밤이 가면 그 둘이 그 다음날 모녀가 서로 얼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절절히 그 노후를 이제 해를 이제 지려고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도 이 두 모녀의 그 영상이 진짜 뭐랄까 이게 그 절박한 그 심정 있잖아요. 그 딸을 오늘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그걸 아는 그 엄마의 심정. 근데 그 여자애도 너무 초연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아는데도 일단 기자를 빼버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예. 전환기에서 기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시기에 도달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자를 빼버리는 순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전환이라는 의미가 되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과 의지에 의해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을 노선하는 것도 노선을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옮기는 것도 뭐 생애 전환이란 표현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 사는 게 재밌는지 이걸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같은 삶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같은 삶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또 7 4 1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어떤 진실성을 표현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밑바탕으로 이제 연극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겠죠. 근데 그거를 위한 어떤 준비 운동 같은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또 알아가는데 되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는 또 남한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트라우마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좀 2중 3중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